코난 더 바바리안은 판타지 마법 영화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그 촬영지를 찾아가 봅니다. 1982년 개봉한 코난 더 바바리안은 아놀드 슈왈체네거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산 너머는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숲속에 코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세고비아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나 세고비아로 가기 위해서는 20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발사이는 그 산속에 있는 마법의 마을입니다. 높은 산 눈 녹은 물이 푸른 들판으로 흘러듭니다. 유명한 올리버 스톤이 각본을 쓰고 존 밀리어스가 감독을 맡은 영화 코난 더 바바리안은 마법과 판타지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도 이 영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난의 아버지는 칼을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을 뱀을 믿는 야만족이 공격해 옵니다. 개울을 따라 숲으로 들어갑니다. 개 짖는 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만족들이 말을 타고 숲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야만족들의 공격에 코난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난 더 바바리안은 모두 스페인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상당 부분의 촬영은 남쪽 알메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드리드 근처에 있는 이곳 발사인에서는 코난 마을에 대한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소나무 단지입니다. 예전에는 이곳 산림이 모두 왕실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국유공원 관리국에서 이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만족에게 잡힌 코난은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원수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바위 모양이 특이한 이곳은 마드리드에서 동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구엔카입니다. 이곳은 시우닷 엔칸타다, 마법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바위 정원, 마법의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코끼리와 악어가 싸우는 형상을 담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2000m가 훨씬 넘는 산맥 곳곳에서 물이 흐릅니다. 발사인의 숲가들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야생 소나무는 직경이 1m가 넘고 높이가 40m가 넘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세계 최대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이를 떠받친 것은 다름 아닌 무적 함대였습니다. 이 소나무는 무적 함대의 돛대가 되었고 그리고 선실이 되었습니다. 발사인은 마드리드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소나무는 바람과 물에 강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유연성이 뛰어난 참나무로 배의 골격을 잡고 그리고 배의 선실에는 이 소나무 널판지를 깔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나무 숲을 벗어나면 넓은 평원이 펼쳐집니다. 말과 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산에는 눈이 쌓여 있지만 들판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쓴 해밍웨이도 이 마을을 사랑했습니다. 눈 덮인 산 아래 동굴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을 기반으로 한 해밍웨이의 장편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바로 이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1937년 5월과 6월 3일 동안 이 언덕과 이 산에 수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100여 대의 비행기와 탱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가 바로 이 언덕, 이 능선에서 벌어졌습니다. 3일간의 전투에서 2600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36년 시작된 내전은 1939년 끝이 났습니다. 8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이곳은 평화로운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 끝에 폐허로 변한 성이 보입니다. 16세기 세워진 발사인 궁전의 흔적입니다. 이 궁전은 1552년부터 1556년까지 4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사냥을 위한 쉼터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사슴과 늑대 그리고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16세기에는 곰도 살았습니다. 왕실이 사랑했던 이곳의 왕궁은 18세기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왕가는 이곳에서 4km 떨어진 마을에 베르사유 궁전을 본뜬 대규모 궁전을 새로 지었습니다. 산 너머가 바로 마드리드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그림 같은 마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마드리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개 세고비아를 함께 둘러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고비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틈을 내어 이 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판을 나와 마을로 들어섭니다. 이곳의 주요 산업은 목적과 관광입니다. 마을과 집들의 모습이 마드리드 주변의 산천 마을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추운 북쪽 지역을 닮았습니다. 폐허가 된 궁전의 남은 성벽과 건물들이 개인주택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폐허는 폐허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2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올해 12월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없는 탓인지 산봉우리에도 눈이 없습니다. 목재에 의존해 사는 마을답게 마차가 놓여 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마차 바퀴에 쇠를 씌웠습니다. 나무꾼들은 힘센 노새와 당나귀를 이용해서 멀리 아랑후에스, 친촌 그리고 세고비아까지 나무를 날랐습니다. 큰 나무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되고 작은 나무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풍경입니다. 이 강의 이름은 에레스마 강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흘러 세고비아로 들어갑니다. 세고비아에는 지금도 로마인이 건설한 수도교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인들은 이곳에서 세고비아까지 17km의 수도교를 건설해서 물을 먹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던 시절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나무 앞에 앉아 마을을 바라봅니다. 이곳은 마을과 노새 당나귀들의 발급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노새와 말을 묶는 돌 기둥들입니다. 돌 기둥은 오래된 마을의 유물입니다. 2013년 유적 보호를 위해 나무 지붕을 얹었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서 마지막에 종이 울립니다. 발사인 마을을 떠나 마드리드로 돌아갑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길에 높은 산에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무헤르 무에르타, 죽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손을 배에 얹고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전설이 깃들어 있는 산입니다. 전설 속에서 여인은 어머니였고 아들들은 조각구름이 되어 죽은 어머니를 찾아옵니다.